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경찰서에서 재회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인 친구와 고3까지 예쁘게 사귀었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입학한 대학이 다르고 거리도 멀다 보니 고등학생 때처럼 매일 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서 그런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하려다 보니 서로 예민해졌고 별것도 아닌 일들로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별것도 아닌 일들로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서 몇 번의 썸과 연애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 사귀던 친구만큼 좋아하는 감정은 생기지 않았고 나의 연애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준생을 끝으로 원하던 직장에 취직한 저는 대학교 동창들을 통해서 전 남자친구가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원하던 경찰이 되었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서서히 그 친구의 존재를 잊게 되었지요. 그렇게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고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 짝을 찾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평생 노처녀로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급함에 닥치는 대로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개팅에 나오는 남자들은 제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의미 없는 소개팅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소개팅을 했어요. 그러다 제 이상형에 가까운 소개팅 상대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완전 마마보이인 거예요. 뭐만 하면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다 하는 연애가 나는 왜 이리 어려운가 우울해하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화려한 솔로로 멋지게 살아보자 다짐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더위가 시작되던 7월 초 새벽 2시쯤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술에 취한 일행들이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30분 넘게 밖에서 취객 중 한 명이 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는 난동을 피우는데 참다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한 번 깬 잠이 다시 쉽게 오지 않았어요. 짜증이 났고 밖에 출동한 경찰과 취객들의 사건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1층에 살고 조용한 새벽이라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렇게 사건은 한참 동안 정리되지 않았고 취객 사건 처리가 왜 이리 오래 걸리나 싶은 생각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출근을 해서 그날은 비몽사몽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잊고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서 11월이 된 어느 날 문자 한 통과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와 있었어요. 문자 내용이 예산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올해 7월에 발생한 사건 관련 문의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놀란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짧은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단순한 취객 사건이 아니었나 괜히 신고했나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신고자인 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취객 사건에 무슨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취객 중 한 명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일행 중 흉기를 뺏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된 사건이라 단순 취객 신고 사건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직장을 핑계로 참고인 조사에 나갈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통화로 대신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통화를 끝냈어요. 그 후에도 몇 번 더 질문에 대한 통화가 이어지고 결국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짜증이 난 상태에서 경찰서에 방문하고 담당 형사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라는 걸
단번에 서로 알아봤지요.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10년 만에 경찰관이 된 친구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사이로 재회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으면서 신기했어요. 제복을 입고 있어서 그랬는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다부진 체격으로 너무나도 멋있게 변한 친구를 보자마자 남자로 느껴지면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참고인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고 시간이 흘러 참고인 조사가 끝이 난 게 아쉬웠어요. 경찰서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사건이 사건인지라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밖으로 배웅을 해주면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만나서 반가웠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인사를 했어요. 곧 퇴근 시간인데 잠깐만 기다리면 되니 저녁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학생 때 기억도 나고 계속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묻고 싶었어요. 선뜻 물어보기가 자존심도 상하면서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했다고 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묻지는 않았어요. 저녁 먹는 시간이 10분처럼 짧게 느껴졌어요. 헤어지기가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밤이라 위험하니까 데려다 준다며 같이 걸어오는데 매일 걷는 길이었는데도 다르게 느껴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나도 든든했어요. 골목길이 위험하다면서 매번 데려다 줘야겠네 라며 장난치는 모습이 싫지가 않았어요. 이대로 계속 걷고 싶었어요. 헤어지면서 계속 연락해도 되냐는 친구의 물음에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갈래라며 집으로 무작정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1분 1초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시간이 늦어 새벽이 되었는데도 보내기 싫었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자고 갈래라고 물어보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제 심장은 한 번 더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기다렸던 사랑을 나누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는 눕자마자 잘 자라며 잠들어 버렸고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예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일하는 경찰서와 집이 가까워서 친구는 야간 근무를 제외하고는 우리 집으로 매일 저녁 퇴근을 했고 우리는 지난번과는 다른 연인들처럼 매번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어요. 시간이 지나 그날 왜 그렇게 잠들어 버렸냐고 물어보니 참느라 혼났다면서 너무 소중해서 지켜주고 싶었다며 말하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워서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지네요. 다시 만난 이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